안녕하십니까. 서촌의 작은 한옥 진료실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세월을 함께 헤아리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박진우입니다. 창밖으로 인왕산의 능선이 묵묵히 계절을 맞는 저희 진료실에는 간혹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다 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수많은 이야기와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읽곤 합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고향 집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희끗한 머리가 더 익숙해진 어머니의 화장대 앞에는 제가 어릴 적부터 맡아왔던 익숙한 크림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냄새에 다른 향이 섞여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부엌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였지요. 평생을 자식들 밥상에 올릴 나물을 무치느라 어머니의 손과 얼굴에는 화장품 향보다 들기름, 참기름 냄새가 더 깊이 스며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그 손등의 검버섯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노화라 부르지만 제 눈에는 자식들을 위해 끓여낸 수만 번의 찌개와 걱정으로 지새운 수천 번의 밤과 기쁨으로 웃었던 수백 번의 웃음이 아로새겨진 삶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단지 주름이 늘고 피부가 처지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낯설어지는 내 모습과 함께 사회 속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찾아오는 이가 줄고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벅찰 때 찾아오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과 몸을 가장 빨리 늙게 하는 진짜 원인이 아닐까요?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이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목격해왔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은 우리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즉, 마음이 병들면 피부도 함께 병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값비싼 시술을 받아도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피부는 그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한 피부관리법을 넘어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른 평생을 살아오며 또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제가 발견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저녁의 약속입니다. 값비싼 화장품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엌 찬장에 늘 있는 작은 재료 하나와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하루 15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 장, 얼굴이 아닌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시간. 우리의 얼굴은 지난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웃음은 눈가에, 고뇌는 미간에, 인내는 입가에 흔적을 남기지요. 이 책의 낡은 페이지를 찢어버리려 애쓰기보다 부드러운 손길로 먼지를 닦아주고 정성껏 보듬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녁의 약속은 바로 이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약속, 공간과 마음의 조율.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도 끝내고 텔레비전 소리도 잠시 멎은 고요한 시간. 하루 중 가장 평온한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해보십시오. 저는 보통 밤 9시를 그 시간으로 삼습니다. 조명을 낮춥니다. 형광등의 밝은 빛 대신 작은 스탠드나 간접 조명의 은은한 불빛만 남겨두세요. 부드러운 빛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요한 음악을 틉니다. 시끄러운 유행가나 뉴스는 잠시 꺼두세요. 대신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나 조용한 피아노 연주곡, 혹은 우리 가락인 가야금 산조 같은 것을 잔잔하게 틀어놓는 겁니다. 소리는 우리의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긴장을 완화하고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커피처럼 각성시키는 음료 대신 마음을 진정시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세요. 저는 잠을 부르는 국화차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추차를 즐겨 마십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 전해지는 온기는 마치 누군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듯한 위안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준비는 단순히 팩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닙니다. 하루 동안 세상의 소음과 요구에 시달렸던 나 자신을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로 되돌리는 의식입니다. 이 짧은 준비만으로도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장. 자연의 지혜를 담은 마음 보듬팩. 비싼 화장품 회사들이 쉬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연 속에, 심지어 우리 부엌 안에 피부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성분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성분을 연구해봤지만 결국 제가 돌아온 곳은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마음 보듬팩이라 부르는 이 비법은 3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물. 천연 토종꿀, 1큰술 설탕을 섞어 만든 사양꿀이 아닌 꽃에서 얻은 순수한 꿀이어야 합니다. 꿀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천연 보습제이자 항생제입니다. 꿀의 당분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풍부한 아미노산과 비타민은 지친 피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지요. 고운 쌀겨 가루, 한 작은술. 우리 조상들이 쌀뜨물로 세수를 했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쌀겨에는 비타민 E와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톤을 맑게 하고 미세한 입자는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거칠고 두꺼운 스크럽제는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쌀겨는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천연 각질 제거제입니다. 동백기름, 이 3방울 예로부터 우리네 어머니들이 머릿결과 피부를 가꾸는 데 사용했던 귀한 기름입니다. 동백기름은 사람의 피지 성분과 매우 유사하여 피부에 겉돌지 않고 깊숙이 스며듭니다. 피부의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꿀과 쌀겨의 영양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법. 작은 사기 그릇에 꿀 1큰술, 쌀겨, 가루 1작은술을 넣습니다. 쇠숟가락은 꿀의 좋은 효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동백기름 2~3방울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질감이 될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황금빛 꿀과 뽀얀 쌀겨, 영롱한 동백기름이 섞이며 만들어내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는 그 자체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로마 테라피가 됩니다. 3장. 바르는 행위를 넘어 나를 위로하는 손길. 이제 마음 보듬팩을 얼굴에 바를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화장품을 도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애썼다고 나 자신을 다독여주는 가장 섬세하고 다정한 소통의 시간입니다. 따뜻한 스팀 타월. 팩을 바르기 전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 얼굴 전체를 1에서 2분간 감싸줍니다. 따뜻한 김은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팩의 유효 성분이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하루 종일 굳어있던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눈을 감고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날숨과 함께 오늘의 근심 걱정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손가락 끝으로 전하는 온기, 차가운 도구 대신 깨끗하게 씻은 손가락을 사용하세요. 손가락 끝의 온기는 그 어떤 도구보다 뛰어난 전달자입니다. 팩을 중력의 반대 방향, 즉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이마를 바를 때는 미간의 주름을 부드럽게 펴 올리듯, 눈가를 바를 때는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입가를 바를 때는 고생 많았다 속삭이며 다정하게 발라주세요. 목주름은 나이테와 같으니 잊지 말고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10분의 온전한 휴식. 팩을 바른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이 시간 동안 눕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운 자세는 중력으로부터 피부를 자유롭게 하여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대신 아까 틀어두었던 음악을 듣거나 그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작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순간이 한 가지라도 있었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다. 손주 녀석의 전화 한 통이 반가웠다 같은 작은 감사의 기억은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선물합니다. 4장. 씻어내는 것은 팩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팩을 씻어낼 차례입니다. 이때 박박 문지르지 말고 물을 얼굴에 끼얹는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잔여물이 남은 것 같으면 물에 적신 부드러운 해면이나 거즈로 살살 닦아내세요.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아마 놀라실 겁니다. 단순히 피부가 환해지고 촉촉해진 것 이상의 변화를 느끼실 테니까요. 팩과 함께 하루의 피로와 마음의 먼지까지 함께 씻겨 내려간 듯한 개운함, 그리고 오롯이 나를 위해 시간을 썼다는 충만함이 얼굴의 온화한 빛으로 드러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너뷰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무리는 평소 사용하시는 스킨, 로션으로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피부가 영양을 듬뿍 머금은 상태라 많은 것을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5장. 저녁에 약속이 가져온 삶의 변화들.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 유독 얼굴빛이 어둡고 말씀이 없던 분들에게 저는 약 처방과 함께 이 저녁의 약속을 숙제처럼 내어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별걸 다 시킨다며 쑥스러워하시던 분들이 몇 주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다 정년 퇴임하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퇴임 후 갑자기 역할이 사라지자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에 시달리셨죠.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제게 하소연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자 사내가 무슨 나 뜨거운 짓이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 15분 자신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김 선생님은 이전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진 채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박 원장, 이거 희한합디다. 처음엔 팩인지 뭔지 하는 게 영 어색했는데 매일 밤 9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스탠드를 켜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져. 아내가 그러는데 요즘 제가 잠꼬대도 안 하고 얼굴에서 빛이 난답니다. 김 선생님의 변화는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작은 의식은 무너졌던 그의 일상에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부여해 주었던 겁니다. 하루를 살아낼 이유를 되찾은 것이죠. 또 한 분,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마저 모두 출가시킨 뒤 혼자 넓은 집에 덩그러니 남겨졌던 이 여사님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사님은 거울 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거울 속 늙고 외로운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남편이 떠나버린 텅 빈 현실을 확인사살하는 것 같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저녁에 약속을 시작하며 처음에는 불을 끈 채로 팩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였죠. 하지만 손끝으로 자신의 얼굴을 매일 어루만지다 보니 그 감촉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게 바로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온 내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여사님은 작은 스탠드를 켜고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의 주름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며 웃었던 기억을, 입가의 그늘에서는 먼저 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읽어냈습니다. 더 이상 거울은 그녀에게 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묵묵히 증언해주는 오랜 친구가 되어주었죠. 지금 이 여사님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시 낭송을 배우며 누구보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얼굴에 피어난 온화한 미소는 그 어떤 시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녁의 약속은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춰버렸던 내 마음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피부의 탄력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분 좋은 선물일 뿐입니다. 맺은 말,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살아온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희로애락이 담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은 그 드라마의 모든 장면을 기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사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영사기가 조금 낡고 빛이 바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소중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저녁의 약속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2~3번,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바치겠다는 마음입니다. 꿀과 쌀겨가 당신의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동안, 따뜻한 차 한 잔이 당신의 속을 덮여주는 동안, 잔잔한 음악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매일 밤 자신에게 다정한 위로와 감사를 선물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거울 속에서 한결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미소야말로
수십 년의 세월을 당당하게 살아낸 당신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부디 당신의 저녁이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아침이 희망차기를 이 서촌의 작은 진료실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